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계 동영상이거든요. 지난 동영상과. 하여튼, 이 상황은 왼비가 세졌다가 풀어주다 보니까 오른비가 된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이든가. 아니면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왼손이나 왼발에 자꾸 언더 중량을 차고 있었는데 이게 언더인지 오반지,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인데 오른쪽 비대칭인지 왼쪽 비대칭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럴 때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거야. 테스트를 진행해서 오른비가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연계 동영상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하여튼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에 저는 말씀했죠. 한 번씩 이렇게 혈액을 좀 몸 전체 전신 운동을 하면서 혈액을 조정을 해줘야 돼. 몸 전체 골고루 혈액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왼비든 오른비든 깔끔해진다는 겁니다. 깔끔해지니까 테스트 할 때 그냥 중량만 자꾸, 아이고, 이게 또 오른비야, 또 올려줘, 또 오른비야, 또 올려줘. 자꾸 이러지 말고 테스트를 하고 혈액을 섞어가면서 중량 변화를 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가끔가다 헤드뱅잉 한번씩 하시고.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5g 올렸어요. 5g 올렸는데 또 이렇게 이제 걷기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느 쪽 발바닥. 그러니까 여전히 오른쪽 발바닥에 힘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다. 체중이 더 잘 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자, 체중 이동, 이 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왼손, 왼발 5g 올리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5g 올리고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일단은 올린 건 이제 확실하다라는 뜻이지, 그냥 하고 끝 이게 아니고, 마음에 올릴 준비를 해놓고 계속 테스트는 진행해 보세요. 옆구리도 한번 보세요. 왼쪽 옆구리가 아직 허전한지. 만약에 옆구리 골반 쪽 옆이 비슷해지면 이제 옆구리는 일단은 잠시 접어 두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옆구리가 되게 중요해요. 옆구리를 계속 언더를 차고 있다. 왼쪽 옆구리가 비워놓고 계속 왼손 왼발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왼비가 안 만들어져요. 기둥이 안 생기다가 우연히 어떻게 왼쪽으로 누워 잤는데 갑자기 다음날 왼비가 확 세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가 계속 언더가 돼 있다가 왼쪽으로 누워서 잤더니만 왼발 왼손이 오버가 되는 순간에 왼쪽으로 누워버리니까 이게 기둥이 형성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비가 확 세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옆구리, 제가 보기에는 옆구리 굉장히 중요해요. 옆구리 중요한 허전함이 느껴지면 올리세요. 근데 왼쪽이 더 무겁다고, 왼쪽이 더 빡빡하다고 느끼면 5g 빼줘야 됩니다. 옆구리는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옆구리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팔 테스트까지 하세요. 팔 테스트까지. 네 번째 테스트, 가슴 느낌 테스트. 가슴 등짝 이렇게 어깨도 덜썩거려 보면서 팔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보면서 가슴이, 등짝이 어느 쪽이 더 피가 많은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확정이 됐어요. 오른발에 확실히 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왼손목에 5g씩 또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자, 이 작업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이제 한 3차례, 4차례, 5차례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양쪽 다리가 비슷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제는 오른발이나 왼발이 어느 쪽에 힘이 더 잘 실리는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비슷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옆구리도 확인해 봐야죠. 자, 뒤꿈치도 확인해 봐야죠. 뒤꿈치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뒤꿈치도 확인해 보고, 뒤로 걸으면서 어느 발 뒤꿈치에 체중이 더 잘 실리느냐. 앞으로 걸으면서 해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뒤로 걸으면서 뒤꿈치의 체중이 어느 발이 더 잘, 체중 이동하면서, 그죠? 체중 이동하면서. 그걸 잘 느껴보셔야 돼요. 다리도 비슷하고 옆구리도 비슷한데, 이제 팔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네 번째 팔 테스트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오른쪽 팔에 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뭔가 모르게 오른쪽 가슴이나
오른쪽 등짝 쪽에 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리는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바 상황이었다가 풀어주다가 지금 오른쪽 비대칭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풀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풀어서 오른쪽 비대칭이 됐는데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그리고 또 내려다 보니까 왼쪽 다리 중량이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많이 내려가 보니까 좀 올라오긴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테스트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괜찮겠죠. 근데 뭔가 오른팔에 뭔가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오른손의 중량을 더 많이 차고 있으면 또 내려줘야 되겠지만, 뭐 오른손이 한 50에서 70 정도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내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양쪽 다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왼손, 왼발을 5g씩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오른팔에 힘이 있다라는 거는 오른쪽 폐가 처질 공산이 약간이라도 남아있고, 그죠? 오른쪽 팔에 힘이 좋다라는 거는 대각선 쪽으로 왼쪽 다리에 있는 피가 오른쪽 대각선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력이,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오른쪽 팔에 힘이 더 좋다 하는 것도 약간 오른비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리는 비슷한데 오른쪽 팔이 힘이 더 좋다, 피가 더 많다, 오른쪽 가슴이나 등짝에 피가 더 많다고 하면 저라면 왼손 왼발을 그냥 5g씩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 기다려보면 오버가 아니라 그냥 다리가 왼팔은 힘이 더 가면서 다리는 그대로 비슷해져 있을 가능성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는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두고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한 5분이라도 기다려 봐야 돼요. 그 하여튼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 테스트. 이게 오버가 되고 먹히고 해서 풀어주다 보면 왼손 왼쪽 발목의 중량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기둥이 형성이 되면 쭉쭉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 절반 정도는 돌아와요.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돌아가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0, 왼발 200에서 오버가 걸려들었다. 왼손 300에서 오버가 걸려들었다. 뭐 옆구리도 얼마인데 기둥이 생겨버렸다. 이러면 뭐 빠질 때는 거의 40, 50까지 빠졌다가 돌아올 때는 한 100이나 뭐 110, 120 뭐 이 언제까지 그 중간쯤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데이터상은. 그것도 이제 실력이 있을 때 얘기지. 너무 실력이 없으면 왔다 갔다 막 거네 타는 거, 막 널뛰기 하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람 엄청 피곤하거든요. 자, 이럴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진행합니다. 테스트를 뒤뚱뒤뚱 테스트를 하다 보면 또 여전히 다리는 비슷해. 발바닥에 전달되는 것도 비슷하고 뒤꿈치에 전해지는 힘도 비슷해요. 오른발 뒤꿈치나 왼발 뒤꿈치 힘이 비슷해요. 양발 디뎌지는 힘도 비슷하고.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여전히 오른팔, 오른쪽 가슴 쪽에 또 힘이 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네? 그러면 또 왼손, 왼발에 5g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올려주고 나서 또 옆구리도 같이 테스트를 같이 합니다. 옆구리,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전신 운동하면서 혈액을 조금 섞어주는 겁니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좀 조정을 시켜주고 자꾸 해줘야 됩니다. 또 팔도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뒤로 돌려보는 것도 하고, 그죠? 뒤로 뛰는 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피를 자꾸 섞어줍니다. 그래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테스트를 하는데 왼쪽 발바닥에 힘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 왼쪽 발바닥에 힘이 더 잘 들어오고 앞꿈치 뒤꿈치도 다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앞꿈치 뒤꿈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원래 오른발이 뒷발, 오른비 때 오른발이 뒷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왼발 뒤꿈치가 더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른발 뒤꿈치는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러면 다리부터 이제 오버가 들어가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리부터. 근데 팔, 자, 옆구리 테스트 해보니까 옆구리는 또 비슷해요. 똑같아요. 팔 테스트를 해보니까 팔은 아직도 여전히 오른쪽이 센 것 같아요. 오른쪽에 뭔가 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피가 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왼다리 왼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왼쪽 다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팔은 여전히 오른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이 센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요때가 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포인트가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기둥을 형성시켜버리면요. 기둥이라는 거는 내가 왼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둥이 딱 생기면, 오른쪽 라인에 있는 피가 왼쪽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몸살기, 추위, 기분 나쁜 현상, 짜증,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몸도 어실어실 아프고, 그죠? 그 오른쪽 라인이 자꾸 비어가요. 오른쪽 발, 다리, 무릎, 팔, 어깨, 가슴도 콕콕 쑤시고, 머리도 오른쪽이 막 쪼여들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기둥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기둥이 생겨버리면 오바가 너무 세져 버려요. 제 경험상. 기둥을 잘 활용하는 거 좋아요. 기둥이 생기기 직전까지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기둥이 딱 형성이 되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실력이 저와 같다라면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잘 풀어주면 돼요. 동작이나 머리주머니 방향을 약간 틀든가 이렇게 해서 싹싹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한 2시간 안에 풀어내요. 근데 여러분은 저만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둥이 딱 형성이 되면 어쩔 바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중량을 빼서 다시 원래대로 저기 오른쪽 비대칭에 가 있을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기둥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실패 이거는 경험이 돼서 결국은 성공에 이른다는 겁니다. 균형 잡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요, 묘한 자신감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자, 일단은, 자, 왼쪽 다리에 발바닥에 힘이 더 뒤뚱뒤뚱하니까 더 힘이 잘 전달이 되는데, 팔은 오른쪽 팔, 이 피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 이제 자꾸 왼손을 올리니까 약해지기는 약해졌는데, 여전히 왼팔이 좀 딸리는 느낌이 든다.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자, 그때부터는 이제 중량 변화보다는, 자, 다리는 이제 중량 올리면 안 되죠. 왼쪽 다리에 힘이 더 들어오니까. 그때는 반대로 다리는 후퇴를 해야 돼, 다리는. 자, 이 상태에서 자꾸, 자, 왼다리가 지금 오바가 걸려 들어갔거든요. 더 힘이 잘 실린다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왼손이 딸리니까 왼손 정강만 자꾸 올리자, 왼팔 운동만 자꾸 하자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왼쪽 라인 기둥이 빵 생기면 왼비가 팍 올라갑니다. 팍 올라가면 또 풀어준다고 고생한다. 이걸 예방하자라는 겁니다. 예방하는 겁니다. 다리는 약간 오른발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다리도 후퇴 동작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뒤쪽으로 가면 후퇴가 되고, 오른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왼발은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오른발은 뒤로 당기고 왼발은 앞꿈치 살살 눌러주면서 이렇게 다리는 약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 오바를 한번 시켰다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오바를 한번 시켰다가 균형을 맞춰갖고,
왼손은 필요에 따라서 5g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오른손을 5g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왼팔 운동을 뭐, 겨드랑이 쪽 운동을 하든가, 밀고 당기기를 하든가, 혹은 앞쪽에 힘이 너무 들어오면 등 쪽으로 힘을 주든가, 등에 힘이 너무 들어오면 앞쪽으로 힘을 주든가 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고. 그러니까, 왼다리,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팔이 만나버리면 이거는 기둥형, 강력한 왼비가 돼버려요. 이거 약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다리가 오버가 안 되면 기둥이 안 생겨요. 그냥 균형 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둥을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번 경험해야 돼요. 저도 기둥 현상을 제가 보기 최소한 5번, 6번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현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 왼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둥이 형성된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다리와 옆구리와 왼쪽 가슴, 왼쪽 팔이 동시에 만나버리니까 빡! 이 어떤 프레임 같은 게 확 형성이 돼버려요. 하여튼, 그걸 잘 활용을 하면 기둥을 안 만들 방법이 다리를 오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살짝 오버가 되게 만들었다가 다시 풀어주고, 또 하다 보면 또 오른쪽 다리에 또 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왼발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왼발에다가 힘을 주는데도 왼발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5g, 5g 올려야 됩니다. 왼발, 왼손. 이게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오른발에 힘을 줄 거냐, 왼발에 힘을 줄 거냐는 이제 균형 잡기 상황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변화를 주면서 테스트를 계속 했잖아요. 뒤뚱뒤뚱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감각을 익혀야 돼서 내가 오른발에 힘이, 발바닥에 힘이 더 들어온지, 왼발바닥에 힘이 더 잘 들어온지 이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옆구리에 피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느껴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 균형 잡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면 그 슬픈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왼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오른팔, 왼팔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했죠. 겨드랑이 운동 중요합니다. 겨드랑이가 이게 비대칭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옆으로 밀고 당기기, 앞으로 밀고 앞으로도 뒤로도 밀고 당기기가 부차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이거 왼비 오른비를 바꾸는 데는 겨드랑이가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밀고 당기기도, 옆으로 밀고 당기기도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악력기 이런 것도 왼팔에 원래 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 비대칭이다, 또 설사 양팔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요, 왼팔 운동은 비슷할 때는 겨드랑이 운동은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악력기나 뭐 흔들어주기나 이런 거, 물병 흔들 때 왼손을 좀 더 흔들어 준다든가, 밀고 당기기 할 때 왼팔을 더 밀고 당기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오른팔을 사용했는데 왼팔로 피가 잘 갈 수가 없어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왼팔 운동은 약간씩은 해야 됩니다. 균형이 맞을 때도. 제가 그런 것도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래, 하여튼, 오른쪽 비대칭일 때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발바닥에 힘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오른발에 힘 들어오면 왼손, 왼발을 계속 5g씩 올려준다 이랬잖아요. 그냥 올려주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왼쪽 발바닥에 힘이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 왔을 때, 그죠? 왼쪽 발바닥에 힘이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 왔을 때는 이제 왼발은 그만 올려야 돼요. 그만 올리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양 발바닥에 전달되는 힘이 비슷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오른발에 또 힘이 더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왼발에 또 5g을 올려야 됩니다. 5g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왼손도 5g 같이 올릴 공산이 높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게요, 왼비가 세졌다가, 오바현성이 세졌다가 풀어줄 때 보면, 저도 그랬고, 저희 아내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을 때 비슷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왼비가 세질 때는 잘 몰라요. 몰랐다가 기둥이 팡 형성이 되면, 이거 왼비 같은데 이런데 막 내리는데 내리면 좋아요. 막 내리면 좋은데,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 몰라요.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거의 다 이제 풀 때쯤 됐는데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이게 어중간한 거야. 이건 왼비도 아니고 이제 쭉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되다 보면 이게 오른비인지 왼비인지 정상은 왼비 같은데 또 중량을 빼줘도 이제 더 이상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왼비가 센 것 같은데 중량을 빼줘도 더 이상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 좋아지다가 금방 또 시들해져 버려요. 또 왼비 같아요. 이럴 때 오른쪽 비대칭일 가능성이 높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는 게, 이제 오른발, 왼발 같은 경우는, 특히 왼발은 우리가 앞발, 뒷발이 있잖아요. 앞꿈치 쪽에 모래주머니를 끼울 거냐, 뒤꿈치 쪽에 끼울 거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뒤로 걷기 할 때는 자꾸 뒤꿈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앞꿈치, 뒤꿈치를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우니까 뒤꿈치 쪽으로 살펴보고, 만약에 중량이 올릴 때,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왼발 뒤꿈치가 뒤로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순방향 쪽으로, 왼비 쪽으로 가는 건 좋기는 좋은데, 순방향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왼발이 앞발이니까, 뒤쪽으로 오면 순방향 쪽이에요. 왼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왼발에 뒤꿈치는 힘이 오는데, 다리는 왼발이 가벼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힘이. 그래도 이제 중량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느 쪽에 올릴 거냐, 이 문제가 걸려들어가요. 그 뒤꿈치 테스트 해보니까 뒤꿈치는 왼발이 더 뒤꿈치가 와요. 근데 피는 왼쪽 다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럴 때는 어떤 때는 왼발 앞꿈치 쪽에다가, 앞꿈치라고 이제 발목 앞쪽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100g, 100원짜리 하나, 5g짜리, 100원짜리 하나를 앞꿈치에 꽂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세 조정인데요. 본인이 그걸 느낄 수 있어서 미세 조정을 하면요, 컨디션이 반짝 한 1.2점 올라가요. 몸이 더 차분해져요. 깔끔해져요. 이게 미세 조정의 묘미인데, 여러분의 몸을, 이쪽에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걸 조정을 해보면 딱 컨디션이 1.2점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손가락 운동 잘하고 뭐 이렇게 발꿈치하고 발가락을 이렇게 발가락 있죠? 마사지를 해주면 몸에 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에 문제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발가락 마사지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누워서 또 발가락만 까딱까딱 이렇게 또 발목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여러분들 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시당초 포기해버리니까, 자포자기식으로 해버리니까, 알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설사 알아도 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래요. 이제 보면, 이게요, 어떻게 하든 기둥이 형성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걷기 테스트 해보면 왼발에 힘이 더 세요. 왼발에 힘이 센 상태로 자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왼쪽 옆구리까지 힘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힘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왼팔이 오른팔보다 이겨버리면 그때 기둥이 쾅 생겨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좀 복잡한데, 그죠?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알게 돼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균형 잘 잡으면 이거 기적 아니겠나, 우리 인생에. 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컨디션이 끝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도 균형은 딱 맞는데 몸이 가끔씩 불편할 때가 있어요. 누워있을 때 잠깐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잤다가 또 어떤 때는 불편하고, 막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오는 부분이. 배도 자꾸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몸이 변화를 일으켜요, 사실은. 근데 균형이 맞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걸 크게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뀌고 있다. 그 일부러 전신운동 해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기둥현상을, 왼비가 세질 때 기둥현상이 안 생기도록 약간 주의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른쪽, 이 다리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좀 세진 상태로 자버리잖아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오른비가 또 세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둥이 안 생길 정도의 약한 왼비나, 그거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도 그거 불가능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약한 오른비와 균형점과 약한 왼비를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최근에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균형 잡기 시 정상들 이러면서 동영상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제 뭐 오른비로 한번 가보긴 해봤어요. 근데 2번 정도 가봤는데, 왼비 갔다 오른비 갔다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루에 막 3번, 4번씩도 이렇게 가보거든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균형 떡 이렇게 맞춰갖고 계속 가더라고. 진짜 걷는데 오른발에 힘이 오는지 왼발에 힘이 오는지 구분이 안 가요. 팔을 하는데도 어느 쪽 팔에 힘을 더 줘야 될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조금 기다려도 보면 왼팔이 균형을 맞추고 기다려보면 왼팔에 피가 좀 부족한 현상이 항상 조금은 있어요. 그래, 악력기도 사용하고, 그래, 뭐 이빨 닦을 때 왼팔 밀고 당기기를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뒤로 당겨보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왼팔 운동 가볍게 해가면서 나머지 다리 쪽을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요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애시당초 언더로 있었던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약 테스트해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더 잘 돌아온다 그러면 왼발이나 왼손, 왼쪽 옆구리 테스트도 해보고 중량을 조금 올려갔다가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둥이 형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중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도 중량을 많이 찼대. 저희 아내 왼쪽 다리에 거의 1500까지 찼었거든요. 작년까지. 뭐 올 초에까지만 해도 1500까지도 찼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빠져갖고 지금 200도 안 되게 이렇게 차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 아내도 최근에 또 먹혀갖고 또 중량이 쭉 하면 또 빠졌어요. 100 단위로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200 단위에서 100 단위로 떨어져 버리고. 근데 기둥이 형성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중량일 때는 이제는 기둥이 형성되면 이제 빼낼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대신에 이제 앞발 뒷발 바꾸고 막 이렇게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기둥이 형성되면 몸이 좀 힘들어요. 중량 빼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빼주기 위해서는 기둥을 의도적으로 형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중량을 내가 뭐 왼발을 500을 찼다. 그럼 어떻게 기둥을 형성시켜버리면 거의 300대, 200대로 쭉 내려올 거예요.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가면. 근데 이제 저중량으로 내려왔을 때는 기둥 형성시키는 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기둥이 돼도 아주 약하게 돼서 풀어줄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냥 주의하는 거는, 낮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해든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밤에 자기 직전에 이게 기둥이 형성돼도 안 되고, 또 오른쪽으로 세져도, 뭐 오른쪽으로 세져도 별로 다음날 만들면 되니까 걱정은 안 돼요. 예? 뭐 오른쪽으로 해봐야 뭐 제가 중량이 얼마나 큽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주 세지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오른쪽이 세지면 자다가 뭐 왼쪽으로 좀 누워서 자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왼비가 세지는 게 조금
기둥이 형성되는 걸 좀 주의를 해요. 주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비가 세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근처를 왼비가 자다가 기둥이 생겨버리면 이게 좀 그날 밤 잠 진짜 못 자요. 힘들게 자죠. 자기는 자겠죠. 뭐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또 뭐 모래주머니 위치 바꾸고 왼손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예, 최근에 그랬던 적은 없고 그 전에 한번 몇 번 그랬던 겁니다. 그냥 그 경험이 지금 제가 약간 자신감을 얻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5가지 테스트를 한번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해 보시고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뭐 왼비 풀어주는 거는 여러분 아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왼비. 근데 왼비가 세지면요, 기둥이 형성되거나 왼비가 세지면 추위가 느껴지고 뭐 저희 아내 같은 건 팽창 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 머리에도 피가 잘 안 올라가서 머리도 자꾸 아프고 막 그런 현상도 생기고 몸살기, 괜히 주변 사람들은 안 춥다 그러는데 자기는 춥다 이러는 거 있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다 이런 약간 왼비, 물론 오른비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균형점 근처인데 오른비인지 왼비인지 모르겠다, 균형점 근처인데 오른비인지 왼비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상 테스트를, 그래서 균형 잡기 시 정상들 이렇게 제가 설명하잖아요. 자, 한참 오른비인데 지금 뭐 정상들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다리 테스트 해야죠. 다리 테스트, 옆구리 테스트, 팔 테스트 이런 거 해야 되죠. 근데 균형 잡기 거의 균형점에 왔는데 왼비로 탁 넘어갈 때는 기분이 나빠요. 또 쉽게 화가 나요. 주변에 지형주물이 괜히 옆에 사람이 뭐라 하는데 혹은 TV에서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짜증이 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TV에서 누가 뭐 얘기하는데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상.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막 욕이 나오려고 해요. 욕이 나오려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오려고 해요. 짜증이 나더라고. 또 이게 약간 추워지고 한기가 느껴지고 또 이래 기둥이 생기면 얼굴도 약간 초췌해져요. 약간 차가운 데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약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왼비가 세지고 있다. 이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안 느껴져서 그냥 자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새벽녘에 왼비가 확 세져 있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움직여서 왼비가 됐으면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운동도 후퇴 운동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옆구리도 필요하면 옆구리 테스트 해가면서 자꾸 빼나갔어요. 빼나가 10g씩 빼나가다 보면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오른비가 됐는데도 오른비인지 왼비인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 테스트를 또 해보면 오른쪽 다리에 더 힘이 더 실리면 오른비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살 올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뭐 두서없이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